네, 매일 비타민을 챙겨 드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하고 튼튼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 방을 가로질러 걷는 것,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조차 점점 더 힘들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조용히 자책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나이만의 문제일까요? 오랫동안 믿고 의지해온 그 영양제들이 여러분의 다리를 은밀히 약화시키고 균형 감각을 무너뜨리고 그토록 열심히 지켜온 독립심을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숨겨진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찬장에 있는 아주 흔한 비타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힘을 은밀히 약화시킬 수 있는 3가지 흔한 비타민의 실체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것들일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문제점을 폭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고 활동성을 보호하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여러분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명확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의 지혜를 계속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1번을,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0번을 남겨주시면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침묵의 근육 약화제, 비타민 E. 비타민 E는 오랫동안 심장보호, 젊은 피부, 노화 방지 등의 효능을 약속하며 건강의 챔피언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종합 비타민, 단일 캡슐, 안티에이징 크림 등 어디에나 있으며 활력과 같은 멋진 단어로 광고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어르신들에게 그것은 매일의 의뢰와 같습니다. 그저 비타민일 뿐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생각으로 삼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순한 평판 뒤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비타민 E는 과다 섭취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활동성을 은밀히 약화시키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과는 달리 체내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몸 밖으로 배출되는 비타민 E는 지용성이므로 체지방과 간에 축적됩니다. 이러한 축적은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숨겨진 위험입니다. 건강상의 이점을 쫓는 사람들이 흔히 섭취하는 고용량 보충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치를 독성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과잉은 신경과 근육 사이의 섬세한 균형, 즉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유지시켜주는 신경근 기능이라는 시스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이미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비타민 E는 이러한 감소를 가속화시켜 일련의 미묘하지만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손상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더 힘들거나 가게를 걸어갈 때 다리가 불안정하게 느껴지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연석에서 내려올 때 약간의 흔들림은 피로 때문이거나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치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비타민 E가 예상치 못한 방해꾼으로 작용하여 근육이 내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체통까지 걸어가거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을 하는 동안 다리나 엉덩이에 피로감이 느껴질 수도 있으며 이전보다 훨씬 빨리 지치게 됩니다. 게다가 비타민 E의 혈액 희석 성질은 와파린과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타박상, 출혈 또는 낙상의 위험을 증폭시켜 사소한 실수조차 심각한 문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답답한 점은 이러한 증상들이 얼마나 쉽게 무시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하거나 약하게 느껴지는 것은 종종 나이 탓으로 돌려지고 수년간 믿어온 비타민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의사들도 매일 아침 복용하는 그 약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변화함에 따라 한때 도움이 되었던 것이 해로울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이러한 변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메가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바라기 씨, 아몬드, 시금치 또는 아보카도와 같은 식품은 보충제 없이도 충분한 비타민 E를 안전하게 제공합니다. 매일 400IU와 같은 고용량을 복용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고 의사와 상담하여 복용 중인 보충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던 용량이 안전 한도를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E가 종합 비타민이나 노인용 혼합제와 같은 여러 제품에 숨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모두 합쳐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다 복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악당과는 거리가 멀고 적당히 섭취하면 필수적이지만 과다 섭취하면 다리 근력, 균형 감각 및 독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알약을 건너뛰고 통곡물 식품을 섭취하고 일상생활을 재평가하세요. 여러분의 활동성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2번. 뼈와 근육을 약화시키는 주범, 비타민 A. 다음은 또 다른 비타민으로 수년 동안 훌륭한 평판을 얻었습니다. 비타민 A는 수십 년 동안 선명한 시력, 빛나는 피부, 튼튼한 면역 체계를 위한 강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종합 비타민, 강화 시리얼, 심지어 옛날 추억의 치료제인 대구 간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타민 E와 마찬가지로 비타민 A도 지용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몸에서 쉽게 배출되지 않고 체지방과 간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손상을 일으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화는 이미 많은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고 근육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뼈는 자연스럽게 얇아집니다. 이로 인해 영양소 섭취에 있어서 실수를 할 여지가 줄어들고 과도한 비타민 A는 신체를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가장 은밀한 영향 중 하나는 뼈, 특히 엉덩이와 다리와 같이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똑바로 서서 움직이게 하는 바로 그 기초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높은 비타민 A 섭취는 뼈 손실 속도를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노인들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뼈 밀도가 약간만 감소해도 러그에 걸려 넘어지거나 젖은 바닥에 미끄러지는 것과 같은 사소한 사고가 골절로 이어져 몇 달 동안 또는 더 심하게는 영구적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상은 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근육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특히 서 있거나 잠시 걷고 나면 엉덩이와 허벅지의 뻐근한 무거움이나 통증을 느낍니다. 나이 탓이나 과로 탓으로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했나봐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뿐일까요? 매일 꾸준히 복용해온 비타민 A가 여러분의 다리에서 힘을 은밀히 빼앗아 매 걸음을 이전보다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타민 A를 과다 섭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보충제뿐만 아니라 우유나 시리얼과 같은 강화식품, 관절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대구 간유 캡슐, 심지어 식단에도 들어있습니다. 간이나 기타 내장육을 즐겨 먹는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 종합 비타민까지 더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전 한도를 넘어서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되기 때문에 만성적인 과다 사용은 특히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지속된 경우 독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뚜렷한 원인 없이 지속되는 엉덩이나 허벅지 위쪽의 통증, 심지어 현관문까지의 짧은 거리를 걷는 것과 같은 간단한 활동 후에도 느껴지는 피로감. 어쩌면 계단을 피하거나 산책을 줄이기 시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리가 불안정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불가피한 노화의 징후가 아니라 몸이 균형이 깨졌다고 속삭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비타민 A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특히 어르신들에게 가장 좋은 형태는 당근, 고구마, 시금치, 케일과 같은 생생한 채소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입니다. 보충제와 동물성 제품에 들어있는 레티놀, 즉 미리 형성된 비타민 A와는 달리 베타카로틴은 전구체입니다. 몸은 필요에 따라 비타민 A로 전환하며 독성 축적의 위험이 없습니다. 마치 내장된 안전망과 같습니다. 비타민 A 보충제, 특히 레티놀 기반 또는 대구 간유에서 추출한 것을 복용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종합 비타민이나 강화식품과 함께 복용하고 있나요?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섭취하기 쉽고 바로 그곳에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보충제를 복용해 왔다면 의사에게 혈액 검사를 요청하여 비타민 A 수치를 확인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일반적인 검사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별히 요청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은 뼈와 근육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핵심은 특히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는 많을수록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명한 건강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튼튼하고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량 알약을 건너뛰고 통곡물 식품을 우선적으로 섭취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자연에서 얻은 영양소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1번을 남겨주셔서 아직 저와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신경손상, 비타민 B6. 마지막으로 뇌와 에너지 수준을 높여주는 것으로 흔히 알려진 비타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B6입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보충제에서 주연 배우와 같습니다. 종합 비타민, 에너지 드링크, 기억력 향상 포뮬라, 기분 개선 혼합제 등에 나타납니다. 뇌를 명석하게 유지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데 좋다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성이기 때문에 흔히 알려진 바로는 무해합니다. 몸은 필요 없는 것은 그냥 소변으로 배출하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수용성 비타민에는 해당되지만 비타민 B6는 과다 섭취하면 어두운 면이 나타나며 특히 다리와 발의 신경에 상상 이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B6가 수용성이지만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여전히 독성 축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약간의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말초신경병증이라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팔다리의 신경이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교활한 과정으로 다리와 발의 감각과 조절력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종종 발가락에 찌릿거리는 느낌,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혹은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 약간의 무감각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B6가 계속 쌓이면 이러한 감각이 퍼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다리가 더 자주 잠든 것처럼 느껴지거나 걸을 때 발이 제대로 착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다리가 반쯤 깨어 있는 것처럼 다리가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방을 가로지를 때 아무것도 없는데도 발을 헛디디거나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알아챕니다. 갑자기 계단이 위험하게 느껴지고 넘어질까봐 걱정이 커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자신감, 안정감, 걱정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앗아갑니다. 가슴 아픈 것은 사람들이 이 증상을 노화 탓으로 돌리거나 더 심각한 신경질환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원인은 수년간 복용해온 기본적인 영양제일 수 있는데 말이죠. 에너지를 높이거나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섭취하는 것이 과다 섭취일까요? B6의 안전한 상한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하루 100mg입니다. 하지만 많은 보충제가 그 기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종합 비타민에는 의 하시킬리레력이 들어있을 수 있고 에너지 혼합제에는 50mg이 더해지고 기억력 향상 알약에는 또 30mg 더해집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기준치의 2배 또는 3배를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스킷 독성으로 인한 신경 손상은 항상 회복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복용을 중단하면 일부 증상은 완화될 수 있지만 만성적인 무감각이나 불안정한 협응력과 같은 증상은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기분을 좋게 하려고 복용한 비타민치고는 너무나 큰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먼저 복용하는 모든 보충제를 확인하세요. 종합 비타민뿐만 아니라 에너지, 집중력 또는 기분 개선을 약속하는 모든 제품의 라벨을 확인하세요. B6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음식에 의존하세요. 바나나, 아보카도, 감자, 칠면조, 병아리콩은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양으로 B6를 제공하며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다리나 발에 찌릿거림, 무감각 또는 이상한 느낌이 있다면 기다리지 마세요. 의사와 상담하고 B6 혈액 검사를 요청하세요. 일반적인 검사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신경과 활동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을 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 힘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수심, 비틀거림, 피로감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치부하기 쉽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입하고 우리는 그것이 불가피하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다리의 약화, 짧은 산책 후의 피로감, 혹은 최근에 알아챈 불안정한 균형 감각이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해 믿어온 영양제의 부작용이라면 어떨까요? 진실은 근육과 신경의 쇠퇴가 항상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타민 E, B6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악화되거나 촉진되기도 합니다. 적절한 양이라면 그것들은 아군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다리 힘을 약화시키고 신경을 둔하게 만들고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위협하는 침묵의 파괴자가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징후를 인식하고 정보에 입각한 조정을 하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활동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단순히 걷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티켓입니다. 알약이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세요. 지금 해야 할 일, 약간 압도감을 느끼시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룻밤 사이에 바꿀 필요는 없지만 목적을 가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1단계, 복용하는 모든 영양제를 꺼내서 비타민 E, A, B6의 함량을 합산하세요. 2단계, 안전 한도와 비교하세요. 의사에게 문의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찾아보세요. 3단계,
통곡물 식품으로 전환하세요. 견과류, 씨앗, 채소, 과일을 섭취하고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알약 복용을 줄이세요. 4단계.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여 일상생활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비타민 수치를 검사받으세요. 지금 하는 작은 움직임이 앞으로 오랫동안 여러분을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총 복용량 조사하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항상 하나의 알약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심코 권장 섭취량을 초과합니다. 무모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여러 가지를 함께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종합 비타민으로 시작하고 점심에는 에너지 부스팅 보충제를 섭취하고 나중에 강화 시리얼이나 단백질 바를 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각각의 제품에는 비타민 E나 B6와 같이 겹치는 비타민이 들어있을 수 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안전하거나 필요한 양을 훨씬 초과하게 됩니다. 노트나 휴대폰을 꺼내서 각 라벨에 적힌 용량을 적어두세요. 하루 동안의 총량을 합산하세요. 총량을 권장일일 섭취량과 비교하세요. 온라인에서 찾아보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식이 중요합니다. 실제 섭취량을 알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노화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의사와 상담하기. 모든 의사가 노년기의 건강상의 미묘한 차이를 안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노인들의 요구에 특화된 전문가, 예를 들어 노인병 전문이나 여러분의 건강 전체를 살펴보는 기능의학 전문가를 찾아보세요. 예약을 하고 복용하는 영양제 목록을 깔끔하게 적어서 가져가거나 심지어 병들을 가방에 담아 가져가세요. 기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다리에 힘이 없어 일어설 때 힘이 들거나 균형을 잡기 어렵거나 손이나 발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상한 찌릿거리는 느낌과 같은 구체적인 증상을 언급하세요. 이러한 증상은 영양제 습관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지식이 풍부한 의사는 그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고 인생의 2단계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파악해 줄 사람을 찾으세요.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리번을 남겨주셔서 아직 저와 함께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4단계. 상세 영양소 검사 요청하기. 병원에 갔을 때 일반적인 혈액 검사만 받지 마세요. 비타민 A, 비타민 E, 비타민 B19 수치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종합 영양소 검사를 요청하세요. 이러한 검사는 항상 표준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확하고 단호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비타민 수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영양소의 높은 수치는 특히 수년간 영양제를 복용해 온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내에 축적될 수 있으며 알약과 바로 연관시키지 못할 수도 있는 신경 손상이나 근육 약화와 같은 미묘하지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의사는 몸에 과부하가 걸렸는지 알려주고 안전하게 줄이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추측이 아닙니다. 과학이 여러분에게 로드맵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5단계. 실제 음식에서 얻는 영양소를 우선시하기. 가능하다면 알약 대신 식단에 집중하세요. 몸은 자연식품에서 얻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딸기나 오렌지와 같은 생생한 과일, 시금치나 케일과 같은 아잎채소, 닭고기나 생선과 같은 살코기 단백질, 퀴노아나 현미와 같은 건강한 통곡물, 그리고 영양가 높은 견과류와 씨앗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식품은 비타민을 균형 잡힌 양으로 제공하며
알약이 흉내 낼 수 없는 섬유질과 기타 좋은 성분과 함께 제공됩니다. 한 번에 농축된 용량을 몸에 쏟아부을 수 있는 알약과는 달리 음식은 몸이 필요한 만큼 흡수하고 나머지는 축적 위험 없이 배출하도록 합니다. 필요하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영양제 대신 한 줌의 아몬드나 구운 고구마로 바꿔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알약보다 자연이 더 좋고 안전하게 여러분을 영양 공급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알림입니다. 이것은 주도권을 잡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비타민을 버리라고 겁을 주거나 여러분이 내린 모든 선택을 의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 독립심을 되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소중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신중한 조정을 통해 몸을 보호하고 다리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활동적인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표이며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간과하기 쉬운 위험, 너무 오래 앉아있는 함정, 영양제 섭취 습관을 완벽하게 조절했더라도 다리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은밀한 위협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흔해서 여러분이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너무 오래 앉아있는 것은 의자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좋은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바쁜 아침을 보낸 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현명해 보이기 때문에 무해하고 심지어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보이는 것만큼 무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활동성을 은밀히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다리 근육은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용 부족으로 인해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근육 위축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 감각이 불안정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 연석에서 내려오는 것, 계단을 몇 개 오르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조차 위험한 일이 됩니다. 한편 비활동성은 특히 엉덩이나 다리와 같이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의 뼈 밀도를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손실은 사소한 넘어짐에도 골절 가능성을 높입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낙상은 노인들의 주요 부상 원인이며 약한 다리가 종종 근본 원인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마라톤을 뛰거나 역기를 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육관에 갈 필요조차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이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거실이나 뒷마당을 천천히 걸어보거나 다리 들어올리기나 앉아서 행진하기와 같은 쉬운 의자 운동을 하거나 몇 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여 근육을 깨우세요. 매 시간 일어나서 다리를 흔들거나 부엌까지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관절을 유연하게 유지하고 뼈에게 여전히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움직임을 매일 복용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무료이고 간단하고 여러분에게 맞춤화되어 있습니다. 비타민에 신경 쓰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다리를 움직이세요. 여러분의 몸은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렇게 하면 힘과 안정으로 보상해 줄 것입니다. 한 어르신이 다른 어르신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편지. 흰 가운을 입은 전문가나 화면 속 목소리가 아닌 인생의 풍파를 겪어온 사람, 세월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고 세상이 변하는 것을 목격하며 삶의 지혜를 얻은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 계절을 살아오면서 노화가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악당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늙게 만드는 것은 세월이 아니라
우리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작은 선택들,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습관들, 늘 그래왔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저는 제가 아끼는 사람들,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 친척들이 극적인 질병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상치 못한 조용하고 일상적인 실수들 때문에 활력, 안정감,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잃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병에 적힌 약속을 믿으며 꼬박꼬박 비타민을 챙겨 먹었지만 그 알약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리 힘을 약화시키거나 신경을 둔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선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현명해야 합니다. 그러니 한 계절을 함께 보낸 동료로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주의를 기울이고 상황을 파악하세요. 여러분은 살아온 모든 해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해들을 의미 있게 만드세요. 몸에 귀 기울이세요. 다리가 이전보다 무겁게 느껴지는지, 걸음걸이가 불안정한지, 지속되는 피로감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것들은 단순히 노화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신체가 더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신호를 들을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머리를 높이 들고 발을 굳건히 디디며 나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낡은 습관이나 은밀한 과실이 그것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 의사, 습관에 대해 어려운 질문을 던지세요. 건강에 대해 들었던 내용을 파헤쳐보고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세요. 요점은 단순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활력, 독립심, 그리고 목적의식으로 귀를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자유로 향하는 생명선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고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이것을 알았으니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의 패턴, 영양제, 앉아있는 시간, 움직임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살펴보세요. 작동하지 않는 것을 수정하고 작동하는 것을 강화하는데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딛는 모든 신중한 발걸음은 내일의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계속 나아가세요.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도요. 여러분은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매일 복용하는 비타민 중 일부가 어떻게 은밀히 다리를 약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실과 나이가 들수록 힘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간단한 단계를 알게 되었습니다.